방법이 있고, 네. 다시 한번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비전 랭귀지 모델이 이제 메디컬 리포트 제너레이션이나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같은 그런 메디컬 태스크에 사용되는 방법들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개념과 어떤 데이터셋들이 있고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발표인데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데서는 어떤 것 때문에 특색이 있는 데이터셋이고 어떤 것 때문에 특색이 있는 매트릭이고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한계점이 있고 어떤 그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개괄적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표 들으시면서 조금 더 잘 아시는 부분이나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NLP랑 이제 컴퓨터 비전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그 비전 랭귀지 모델의 이제 아키텍처, 그다음 메디컬 데이터셋이랑 매트릭, 그리고 마지막으로 챌린지와 필터 디렉션까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거의 다 알고 계신 개념들일 것 같아서 가볍게만 훑고 넘어가면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할 때 그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작은 의미 단위로 나누는 기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토큰 임패딩을 통해서 이제 뉴머리컬 벡터로 바꿔서 그런 단어들 간의 관계를 좀 분석해내는 토큰 임패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앞에 레이어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이 다시 또 인풋으로 들어가서 분석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제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모델을 통해서 이제 좀 학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런 비주얼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구조를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이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텍스처도 분석을 하고 이미지에 관한 것도 분석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를 분석하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디컬 데이터에 사용되는 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주요 주요 아키텍처들을 조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 스트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데이터를 분석한 아키텍처랑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한 아키텍처를 한 가지를 사용을 하는 모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라미터가 다 통합돼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효율적이고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체되는 게 듀얼 스트림 모델이고, 그거는 이제 비주얼 데이터를 하나의 아키텍처로,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를 또 하나의 아키텍처로 한 다음에 이 각각을 컴바인 해가지고 그 분석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도 분석을 하고 텍스트도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멀티모달 퓨전 모듈을 통해서 같이 합쳐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복잡한 관계까지 그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 중에는 인코더 온리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모델도 있게 되는데요. 인코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비주얼과 텍스처 데이터를 이제 퓨전하는 데에 더,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직접적 메인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잘 할 수 있는 게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좀 부가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인코딩된 비주얼 텍스처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텍스처럴 아웃풋까지 낼 수 있는 게 이제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 대한 이제 휴먼 리더블 리포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게 이들의 주요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스트레티지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머신러닝 모델들과 유사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와서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인데, 이제
전체적인 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뭐 파이널 레이어나 뭐 추가적인 뉴 레이어를 인트로듀스 함으로써 특정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커리큘러 러닝은 그 순차적으로 더 어려운 태스크를 주고 더 복잡한 태스크를 주고 이그젠플을 줌으로써 저희가 학습하는 것처럼 이제 심화 과정을 좀 전략적으로 짜서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셀프 스토리지 러닝은 이제 직접 레이블을 해서 이제 학습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프리 트레이닝을 할 때 이제 VLM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고 하면 관계가 있는 페어와 좀 랜덤 텍스트와 매칭이 되어 있는 페어를 둘 다 학습을 시켜서 그 포지티브 페어끼리는 더 가까이 뭉쳐지게 하고 네거티브 페어끼리는 이거 잘못된 거야 계속 푸시 어펄트 하도록 해서 더 이제 관계가 강화되도록 하는 그 학습 방법이고요. 이제 마스크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텍스트의 일부를 가려서 그 이미지랑 같이 학습을 했을 때 문맥적으로 이 비어있는 텍스트, 이 마스크된 텍스트에 어떤 게 들어갈지를 예측하도록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고,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일부 패치를 그 마스크해서 학습을 시켜서 이 여기에 들어갈 이미지를 예측하도록 하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컴바인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 매칭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대한 그 벡터 맵과 텍스트에 대한 벡터 맵을 하나의 시메트릭 스페이스에 합치면서 이제 가까이 있는 벡터들끼리 서로 연관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에 대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파인 튜닝을 할 때는 특정 태스크를 시행할 수 있는 이제 작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딱 그 특정한 태스크에 집중된 포커스 데이터셋을 넣어서 학습시키는 거고,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에서는 이제 사람의 개입이 들어가서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도록 좀 강화하는 방법이고요. 그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도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물에 어떤 특정한 인스트럭션이나 가이던스를 줘서 이런 식으로 좀 재정비해서 내보내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파인튜닝 방법 중에서 파라미터 이피션 파인튜닝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나온 파라미터들의 대부분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제 일부의 레이어나 일부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해서 그런 파인 튜닝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인 컨텍스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고정시켜 놓은 채로 이제 프롬프트나 그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파인 튜닝 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메디컬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주된 게 이제 리포트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 비주얼 데이터에 대한 서머리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거와 이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해서 이런 이미지랑 비디오를 기반으로 그거와 관련된 질문에 정확하고 관련 있는 답변을 내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메디컬 데이터셋과 매트릭을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해놓은 놈이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 중에서 이제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것들, 그 다음에 최신의 데이터셋들 위주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좀 많이 사용되고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셋 몇 개만 리뷰를 해봤고요. 그래서 미믹 CXR 같은 경우에는 37만 7천 개의 테스트 엑스레이를 그 프리텍스트 라디올로지 리포트랑 매치해서 그 매치한 데이터셋이고 이게 가장 복합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리포트 제너레이션 VK 모드에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 VK RAD 같은 경우에도
VK 테스크에 특화된 데이터셋이고, 이제 CT 스캔, CT, MRI, 테스트 엑스레이, 엑스레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데이터셋이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VLM이 어떻게 이미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내는지 좀 익스플레이너블하게 쓴다고 합니다. 라디올로지 오브젝트 인 콘텍스트는 이미지와 이제 캡션 페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이제 VLM, VQA도 VQA 그다음에 리포트 제너레이션도 가능하지만 이미지 아노테이션이나 오토매틱 캡셔닝도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셋.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셋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델을 이벨루에이션을 하는 매트릭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도 또 리뷰를 해보자면 이제 바이링구얼 이벨루에이션 언더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이제 머신 제너레이티드 텍스트랑 휴먼 제너레이티드 텍스트를 비교를 하는데 그 모델 제너레이티드 텍스트를 분모로 두고 그 겹쳐지는 내용을 좀 추출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인데 여기는 모델 제너레이티드 텍스트가 분모에 있고 이 Recall Oriented Understudy for Distinct Evaluation 같은 경우에는 이 레퍼런스 텍스트가 이제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ChatGPT한테 조금 물어봤더니 이제 블루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블루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예측하는 형태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어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제너레이티드 텍스트에서 그러니까 분모가 되고 그거와 유사한 정도를 비교하는 게 점수가 되는 상황이 되게 되고 루즈라고 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텍스트에서 이제 리컬 했을 때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이 잘 리컬 됐는지를 평가하는 게 메인이 돼서 기존 텍스트가 분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라드그래프 F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된 메디컬 리포트가 클리니컬리 어큐레이트한지 매저하는 거여서 거기에 있는 그런 클리니컬 컨셉들이 노드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들의 관계를 엣지로 해가지고 이 생성된 것과 레퍼런스 텍스트를 그래프를 비교를 함으로써 메디컬리 코렉트한지 평가를 해서 이제 그런 메디컬 에러들을 잡으려는 그 평가 매트릭. 그래서 이런 VLM들의 챌린지와 퓨처 디렉션인데요. 뭐 저희가 다 늘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챌린지로 제시를 했고 이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하면 그 여러 개 디센트럴라이즈된 디바이스에서 각각의 이제 각각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오고 그 로컬 디바이스에 있는 로컬 데이터를 활용해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로컬 데이터는 중앙에 공유하지 않고 트레인된 모델만 공유하는 형태의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방법이 이제 한 가지 대책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멀티모달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컴플렉시티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이제 VLM의 챌린지. 그리고 이제 이런 제너럴 퍼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세부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이제 임상 상황에 대처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좀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된다가 이제 챌린지로 제안이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신뢰도를 높여야 하고 그런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테크닉을 더 강화해야 돼서 이제 호모모픽 인크립션을 이라는 방법을 제안했던 거는 이제 데이터 인크립션해서 메인을 보냈을 때 디크립션 되지 않고 학습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뭐 그런 어드밴스된 프라이버시 관련된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앞에 말해왔던 것처럼 그런 스페시픽한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더 세분화된 VLM을 생성해야 한다가 이제 여기서 피처 디렉션으로서 제안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